말은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오래 남는 순간, 대화가 끝나고 나서 혼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돌아갔고 방 안은 조용한데 그때 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아까 한 말.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상대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서운하게 굴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했던 말 하나가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말이 필요한 말이었는지, 그 말이 맞는 말이었는지, 그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 말을 꺼냈는지 잠자리에 누워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밥을 먹다가도 이상하게 내가 들은 말보다 내가 한 말이 더 오래 갑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말을 하고 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뱉고 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할 말 다 했다 싶으면 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감각이 달라집니다. 말을 하고 난 뒤에 뭔가 남습니다. 무게 같은 게 남습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을까? 그 사람은 집에 가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살다 보면 압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하나가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는지, 좋은 말이든 상처가 된 말이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이 그 사람의 얼굴과 함께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도 상대에게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조용하지 않은 겁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에 남는다.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리니까요. 형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은 어딘가에 쌓입니다. 관계 속에 쌓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있을 겁니다. 따뜻한 사람, 혹은 차가운 사람, 편한 사람, 혹은 조심스러운 사람. 그 인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큰 사건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 그 대화 속의 말투, 그 말 안에 담겨 있던 태도,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감각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좋았어. 혹은 그 사람이랑 있으면 좀 불편했어. 그런 감각은 남습니다. 내용은 잊어도 느낌은 남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먼저 간 남편이나 아내,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옛 동료.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지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대단한 일을 함께 한 기억보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게 건넨 말 한마디가 먼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말. 딱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경우. 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그 관계 안에 말들이 쌓입니다. 그이는 항상 그런 말을 해. 그분이랑 있으면 왠지 편해.
그 사람은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관계는 사건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 아이들 학교, 동네, 모임까지. 그래서 어느 한 관계가 조금 어긋나도 삶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가고 건강이 달라지고 먼저 가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관계는 좁아집니다. 이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넓고 얕던 관계가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아있는 한 사람의 비중이 커집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과 나누던 감정을 이제는 몇 명이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이전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의 크기에 따라 무게는 달라집니다. 100명 중 1명에게 하는 말과 5명 중 1명에게 하는 말은 다릅니다.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는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젊을 때는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풀렸지만 지금은 한번 멀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말의 특징.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바로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고 말이 서툴러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게 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이런 말이 쌓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판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말로 꺼내느냐입니다.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상대에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관계의 온도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부담입니다. 이번에는 꼭 와야 해.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자주 들으면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가 쌓이면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나를 위한 건지 상대를 위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은 달라집니다. 노년의 복이라는 것의 의미. 예전에는 복이라고 하면 건강, 자식, 돈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잘 살지만 혼자인 사람도 있고 넉넉하지 않아도 항상 사람이 곁에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알게 됩니다. 복은 결국 사람이라는 걸. 노년의 복은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별일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우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대화와 말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느꼈던 감정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편했던 기억,
판단받지 않았던 기억.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던 기억. 그 기억이 남아 있으면 또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대부분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관계의 온도를 만들고 그 온도가 사람을 남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결국 노년을 만듭니다. 대화가 끝난 뒤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다면 그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어떻게 남았을까? 그게 어떤 의미로 닿았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건 어쩌면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 하나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식의 복일지도 모릅니다.